논스톱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차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이제 WBC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LG 트윈스 그리고 이 국가대표팀에 뽑힌 선수들의 소식까지 다뤄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국제대회가 최근에 도쿄올림픽에서 노메달로 아쉽게도 메달을 못 따긴 했지만, 그동안에 KBO 리그의 인기를 조금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죠. 아무래도 이 2006년도에 WBC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 여기까지가 상당히 지금까지의 프로야구를 이끌어오는데 저는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뭐 마케팅이나 뭐 응원,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그리고 또 이 선수들을 보고 잘한 선수들이 또 성장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중 동원,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국제대회에서 연이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도 좁고 또 야구 인프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그래도 또 신체 조건에 또 열악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 또 선수들이랑 또 지도자들이 또 모든 분들이 또 팬분들의 성원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죠. 예. 결국에는 전력이 좀 밀린다고 평가를 받고 또 최악의 대표팀이다, 또 조롱성 발언도 다른 팀에 많이 들었잖아요. 뭐 이치로가 우리나라가 일본을 30년간 못 이기게 하겠다, 뭐 이런 말들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항상 이 실력 차이를 넘어서는 이 대한민국 대표팀만의 그런 어떤 끈끈한 위닝 멘탈리티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도 뭐 아시안게임 지금 현재 3연패, 3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이 프리미어 12에서도 초대 우승팀이죠. 2015년도에 우승, 2019년도에는 준우승, 이렇게 조금 한 세대를 봤을 때 한 10년 넘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항상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성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지난 대회,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에서 부진을 한 걸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세대는 막을 내렸고, 이제는 새롭게 뭔가 그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 시작점이 되는 대회가 지금의 이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이제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아시안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 12와 APBC 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U23 대회라든지 U20 대회, 이런 대회에서도 꾸준히 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A 대표팀이 잘해야 그게 또 야구 인기와도 좀 맞물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의 또 관심을 받는 대회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뭐 월드컵 같은 대회는 우리나라가 뭐 강팀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잉글랜드,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좀 강팀이라고 인식이 돼서, 올림픽도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좀 우리가 붙으면 이길 수 없겠는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우리나라가 성적을 좀 내왔던 기간도 있었고, 사실은 주류 스포츠에서 볼 수 없는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푸에르토리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야구를 해? 야구를 잘해? 이렇게 저희 같은 팬들은 알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이거 못 사는 나라에서 야구 얼마나 잘한다고 우리나라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뭐 이스라엘이나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이 야구를 해? 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면은 또 전력차가 우리가 더 열세인데도 이변이 아닌데도 또 비난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기 종목의 숙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올해 WBC 준비를 잘해가지고 진짜 이강철 감독의 목표로 한 4강 정도까지는 가서 신호탄을 탁 터뜨려주고, 그 대회까지, 그 다음 대회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많은 어린 선수들이 이 대회를 보고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고 저 선수처럼 돼야지 하는 롤모델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번 대회에 많은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와 또 대표팀의 역사, 약간 접목을 시켜가지고 뭐 특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분 동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대회의
어떤 기억에 남는 장면들, 거기에 또 LG 트윈스 출신 선수들 이렇게 해가지고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할 얘기가, 제가 태어나기 전이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이 구독자분들도 이 경기를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안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면은 굉장히 야구 팬들에게 기억에 남는, 한일전 하이라이트의 거의 뭐 시초격이죠.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잠실구장에서 열린 1982년 세계선수권 한일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뭐 최동원, 선동열, 한대화, 또 김재박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은 드림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선수들의 프로에 와서의 커리어를 보면은 이런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프로야구 원년에 열린 대회, 여기서 이제 한일전 조금 끌려가고 있었어요. 2대1로 8회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주자 1사 3루의 상황에서 김재박 선수가 스퀴즈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 일본에서도 김재박의 스퀴즈 플레이를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치아웃을 완전히 왼쪽 타자 백터박스 쪽으로 공을 던졌어요. 김재박 전 감독은 오른손 타자였는데, 근데 이제 김재박 선수가 여기서 말도 안 되는 거의 점프를 해가지고 이 공을 맞췄습니다. 번트를. 그래서 일단은 이 번트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3루 주자가, 다시 보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이제 스퀴즈는 3루 주자가 먼저 뛰면 번트를 대야 이제 3루 주자가 살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3루 주자가 스타트가 늦었어요. 당연히 이게 맞아도 떠서 타구를 잡았더라면 당연히 3루 주자는 들어올 수가 없이 들어가야 되고, 또 만약에 타구가 그렇게 3루 라인 쪽으로 절묘하게 페어그라운드로 들어오지 않고 만약에 1루수가 빠르게 잡거나 투수가 빠르게 잡을 수 있는 타구였더라면 3루 주자 홈에서 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 타구가 절묘하게 3루 라인 따라 흐르면서 3루 주자가 홈에 들어오고 이게 동점 스퀴즈가 됐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한번 기세가 꺾이고, 이 계속된 찬스에서 또 한대화 선수, 지금은 또 경기 감독관을 하고 계시는 한대화 선수의 역전 결승 3런 홈런. 한대화 선수가 이제는 94년도에 LG 트윈스의 우승을 할 때 4번 타자였잖아요. 이 해결사라는 별명이 요때 생긴 거예요. 약속의 8회에 또 약속의 8회라는 말도 이때 사실은 생긴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한대화 선수가 친 타구가 왼쪽 폴대를 그대로 때립니다. 그러면서 3런 홈런으로 역전이 됐죠. 그래서 5대2로 일본을 꺾고 승리를 했던 그런 경기가 이제 한일전 하이라이트로 기억에 남는데, 역시 이 김재박 선수는 LG 트윈스의 전신팀인 MBC 청룡에서 또 프랜차이즈 유격수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실은 이전에 실업야구에서도 이 김재박 선수가 이름을 날리기는 했지만 MBC 청룡 프로에 와서 이 많은 MBC 청룡 어린이 회원들, 여기 저희 구독자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야구를 오래 저보다 보신 분들, 팬분들께서 어렸을 때의 어떤 스타, 바로 김재박 전 감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재박 전 감독은 선수 말년에는 90년도 LG 트윈스의 창단 첫 우승을 또 묵묵히 서포트를 했던 유격수로서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말년은 태평양 돌핀스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이제 현대를 거쳐서 LG 트윈스에서 감독도 역임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가을 야구를 결국에는 못 보냈고, 이게 또 지금은 개구리 번트보다는 이제 알파벳 고 아시죠? 네, LG 팀의 어떤 많은 조롱 대상으로 쓰이는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요 단어 때문에 그게 더 유명한 김재박 감독인데, 어쨌든 선수 시절에는 이렇게 한일전에서 정말 대단한 번트를 댔던 개구리 번트, 요거를 또 기억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동안은 또 국가대표에서 그렇게 임팩트 있는 모습은 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다른 대회에서는 없었는데, 뭐 그 당시에는 사실은 야구로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국가대표보다도 한일 슈퍼게임이 더 인기가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8년도 방콕 아시안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콕 아시안게임 때는 사실상 진짜 드림팀이었죠. 박찬호, 김병현, 서재응, 또 야수 쪽에서는 이병규, 박재홍,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던 박한희, 또 오비베어스의 김동주, 또 포수로는 홍성은 그 당시에 대학 재학 중이었던 조인성 코치가 있었고, 아마추어에서 정말 강타자로 이름을 날렸던 강혁이라는 선수도 있었고, 그 당시에 멤버들이 다 프로 와서 어느 정도 다
커리어를 좀 보여준 선수들이 많아요. 뭐 신명철, 강봉규, 백재호 뭐 이런 선수들도 많고 어쨌든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20대였던 선수들 모아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대회 규정이 알루미늄 배트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대학 선수들이 굉장히 또 대학에서 막 올라온 선수들이 엄청난 맹타를 휘둘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금메달을 땄고 이 당시에 맹타를 휘둘렀던 선수가 이제 지금은 삼성 라이온즈의 수석 코치로 있는 이병규 코치인데 이제 이병규 선수가 단국대를 졸업하고 97년도에 신인왕을 탔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에 이렇게 국가대표에 뽑힌 건데 아마추어에 오래 있다가 프로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수가 이제 맹타를 휘두른 게 결국에는 알루미늄 배트를 치니까 나무로 치다가 알루미늄으로 치니까 더 타구가 뻗어나가고 그 당시에 거의 뭐 폭격을 했던 저는 대회에서 가장 잘 쳤던 타자라고 제가 이 대회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이라이트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었고 또 박찬호 선수가 가장 선호했던 보수 조인성 LG 배터리 코치 그래서 둘이 이제 대표팀에 뽑히면은 전담 포수도 했었고 이제 몸을 풀 때나 이럴 때 조인성 코치를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찬호 선수가 06년도 WBC를 했을 때 이 조인성 코치와 또 만났었고 이제 올림픽 예선이나 이런 대회에서도 조인성 코치와 호흡을 맞췄던 게 기억에 남는데 사실은 이 박찬호 선수 그 당시에 뭐 서재영 선수, 김병현 선수 이런 선수들이 좀 주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서 또 해외로 나가서 좋은 커리어를 보여주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 이 당시에 또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 멤버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경원호 LG 트윈스 투수 코치인데요. 이 당시에는 대학교 때 이름을 날리던 투수였고 대학생들을 많이 데려갔던 대회였기 때문에 경원호 코치도 이 금메달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98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이병규 코치 그리고 경원호 코치 이렇게 선수 시절 때 있었고 또 조인성 코치도 대표팀 멤버로서 활약을 했었고 이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도 그래서 이병규 코치가 대표팀 외야수로서 한 자리를 차지했고 이때 당시에는 정수근 선수가 있어가지고 코너 외야수로 주로 나오긴 했지만 또 좋은 타격감을 뽐내면서 대한민국 야구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동메달 그 동메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고 계속해서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도 아시안게임 2연패 하는데 또 이때는 이상훈 해설위원도 LG 트윈스에 와서 정말 대단한 게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로 활동을 하고 또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고 아시안 게임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정말 많은 이닝 투구를 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이 이상훈 코치의 어떤 몸 관리나 멘탈 관리가 좀 빛났던 그런 대표팀에서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아마추어 쿼터로 이제 나중에 LG 트윈스에 입단하게 되는 정재복 선수가 또 포함이 돼가지고 금메달로 이제 병역 혜택을 받았죠. 네,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었죠. 대표팀에서도 뭐 장성호 선수라든지 우리 또 이종범 코치님도 있었고 무난하게 홈 어드밴티지가 또 있었으니까 대회 2연패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6년도 아시안 게임에서는 사실은 도하 참사죠. 도하 아시안 게임보다는 먼저 열렸습니다. 그래서 WBC 때 뭐 박찬호 선수, 김병현 선수, 이승엽 선수, 또 최희섭 선수 이런 선수들을 포함해서 이제 뭐 이병규, 박용택, 김동주, 정성훈, 김병현, 봉중근 뭐 여러 명의 선수들이 있었죠. 네, 서재영 코치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난리가 났었죠. 네, 이종범 코치가 한일전에서 8회에 역전 이렇게 2루타를 쳤을 때 굉장히 또 소름이 돋았었고 기분이 좋아서 3루까지 가다가 아웃이 되긴 했지만 그게 또 결승타가 되었고 이제 그 장면 이외에도 미국전에서 이승엽 선수의 또 큼지막한 그때 당시 미국 선발이 이제 돈트렐 월리스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 선수를 상대로 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대표팀이 있었고 또 멕시코도 굉장히 멤버가 좋았는데 멕시코마저 제압을 했고 나중에 이제 4강에서 일본을 한 번 더 만나서 탈락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2006년도에 WBC 이때 뭐 제가 초등학생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주요 경기가 있으면 미국에서 하는 경기는 또 아침에 경기를 하니까 평일 아침이면 또 다 같이 또 친구들이랑 또 반에 TV에서 틀어주면서 보면서 이런 기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WBC에 대단한 기쁨을 안고 도하 아시안 게임에 이제 시즌 후에 열리는 데 갔는데 사실은 선수 선발 때부터 말이 좀 많았었죠. 그 당시에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던
추신수 선수를 안 뽑았어요. 검증이 필요하다. 이때 굉장히 좀 많이 화제가 됐었죠. 예,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로 안 뽑았었고, 그때 삐져서 대표팀에 대해 한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오승환 선수라든지 또 이병규 선수가 있었고 또 이진영 선수 WBC 1회대회 때 국민 우익수로 그 특유의 일본전에서 도쿄돔에서 다이빙 캐치, 그건 말도 안 되는 캐치거든요 사실은. 그걸 또 잡아주면서 이진영 선수도 대표팀의 주축이 되었었고, 장성호, 그 당시 LG 트윈스의 마무리로 정말 어린 투수로서 참가를 했던 뭐 우규민, 이런 선수들이 있었습니다만 충격에 전력이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했었는데 패를 하고 대만에게도 지면서 동메달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이때 선수들 조롱 많이 당했었죠. 류현진 선수가 신인으로서 리그를 씹어먹고 갔는데 이제 택배 기사한테 뭐 홈런을 맞았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당시 이제 일본은 사회인 야구팀이었으니까 뭐 다른 직업을 가진 선수들이 있었겠죠.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뭐 오승환은 누구한테 홈런을 맞았다, 이런 썰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당연히 아시안 게임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는데 충격의 어떤 도하 쇼크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는 또 야구장이 임시로 지어졌다가, 왜냐하면 카타르는 야구를 안 하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참 이 씁쓸한 대회로 남게 되었고, 이제 도하 아시안 게임 이후에 또 야구 인기가 조금은 좋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 뭔가 확 하나 다시 반전시킬 그런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베이징 올림픽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이었고, LG 트윈스 소속 선수로는 유일하게 이제 이병규 코치도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봉준근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이 봉준근 선수가 사실은 미국전 선발 투수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고군분투를 했는데 역시 미국을 경험을 했었죠. 애틀란타와 신시내티에서 뛰었었고, 또 봉준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2008년도에는 LG 트윈스 최하위를 할 때인데 에이스로서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대표팀에 드는 게 당연했고, 이제 봉준근 선수가 어느 정도 해두고 내려갔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한기주 선수가 본론을 하면서 좀 봉준근 선수가 초반에 던진 것도 좀 까먹죠.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 선수에게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은 또 대만전에 한 번 더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점수차가 좀 미리 벌려져 있어서 콜드게임 이야기까지 나왔었어요, 예선 대만전에서. 근데 이제 봉준근 선수가 조금 실점을 하고 그 뒤에 바로 한기주 선수가 나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실점을 하면서 이 경기 알 수 없게 가고, 결국에는 체력을 좀 더 소진하면서 한 점 차인가 2점 차로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대만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고, 이제 봉준근 선수의 임무는 그 두 경기의 선발 투수로 나오는 거 이외에는 열심히 또 응원을 했었던 그런 올림픽 대회였죠. 또 김광현이랑 류현진 선수가 워낙 잘 던져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쨌든 전승 우승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기억에 나요. 4강에서 또 정근 선수 홈에 슬라이딩해서 이진영 선수의 이 후지카와 상대로 동점 적시타 때 들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또 이승엽 선수의 결승 홈런, 그리고 눈물, 굉장히 대회 당시에 부진하면서 조롱을 많이 받았는데 이승엽 선수의 이 홈런 한 방으로 결승 진출, 사상 첫 결승 진출이 확정이 됐고, 올림픽에서 또 결승전에서도 이승엽 선수가 홈런을 쳤고, 또 마지막에 이 정대현 선수의 직각으로 떨어지는 이 떨어지는 볼에 병살타를 치는 이 구리엘이죠.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구리엘 선수가 병살타로 대한민국의 금메달이 확정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도 야구사에 길이 남을 전승 우승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때, 지금 베이징 올림픽 야구장도 이제 철거가 됐죠. 우승했던 게 기억이 나고, 지금도 이 날을 좀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야구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 팬사인회도 하고, 또 선수들이 이렇게 선물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입장권도 좀 싸죠? 저렴하게 할인을 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때 멤버 중에 그래도 아직까지 워낙 젊은 나이에 대표팀 멤버가 됐으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전 대타로 나와서 역전극에 물꼬를 트고 예선 일본전에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축 타자로 나서면서 대표팀 타선에 정말 막내지만 중심 타선 역할을 했던 김현수 선수가
지금은 이제 대표팀 주장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김광현 선수 요번에 대표팀에 나가죠. 그때 당시에 일본전 선발 투수였던, 일본전만 2번 나왔죠. 김광현 선수가 지금도 또 나오고 있고, 또 장원삼, 송승준 요런 선수들은 이제 최강 야구에서 예능에서 또 예능감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아직까지 뛰는 선수가 이제 강민호 선수가 있죠. 삼성의 강민호 선수도 있고, 류현진 선수도 토론토에서 아직까지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있고, 멤버가 참 좋았어요. 중간 계투에서도 뭐 윤성민, 권혁, 정대현 이런 선수들이 좀 불펜에서 이어던지기를 잘 해주면서 결승까지 또 대표팀을 잘 끌고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또 이태근 선수도 있었고, 진가병, 김민재, 박진만 이런 선수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이 베이징 멤버들이 이제 정말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방송에서든 또 코치로든 선수로든 야구를 알리기 위해서 또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잘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중근 선수가 이제 이 대회에서는 조금 미미한 활약을 보였지만 2009년 WBC에서 류현진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불펜으로 좀 나오고, 또 김광현 선수는 일본전 콜드게임 패를 당했어요. 충격이 좀 있었죠. 예선에서 콜드게임을 당할 때 김광현 선수가 무너지면서 결국에는 조금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는데, 일본을 순위 결정전에서 한번 만납니다. 그 당시에 좀 규칙이 복잡해서 일본과 여러 번 만났는데, 여기서 봉중근 선수의 호투가 있었고, 또 다음 라운드 순위 결정전에서 또 일본을 만났는데 여기서도 대단한 호투,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속 시원하게 했던 이거 이치로가 1루에 나갔을 때 이렇게 견제를 하면서 이치로를 쫄게 만드는 의사 봉중근, 그때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결승전에서도 일본을 만났는데 이때는 사실은 조금 공략을 당했어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3번을 만나는 투수다 보니까. 그래서 봉중근 선수가 그래도 결승전까지 또 열심히 던져줘서 LG 트윈스가 베이징 멤버에, 저는 그 중학생 때 나이에 LG 트윈스 대표팀 선수가 없어가지고 봉중근 선수밖에 없었는데, 봉중근 선수 활약이 적어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던 다른 팀 팬들은 SKM 그 당시에 정근우 선수 잘했고, 이진영 선수 잘했고 요렇게 했기 때문에, 정대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학교에서 좀 당당하게 다녔지만, 두산도 김동주 선수 잘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LG는 그럴 만한 게 없어가지고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2009년에는 이제 좀 당당하게 또 이진영 선수가 FA로 LG로 와가지고 또 대회에 나갔고, 대만전에서 또 말로 홈런을 쳤었기 때문에 또 봉중근 선수의 또 팬임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트윈스의 국가대표로서 저는 가장 최근에 임팩트가 좋은 커리어를 남긴 선수는 봉중근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봉중근 선수가 이 2009년 WBC에서 에이스로 활약을 했었고, 2010년에 이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이미 본인은 2006년 WBC 때 병역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또 이 당시에 봉중근 선수가 시즌 끝나고 좀 피로도가 좀 쌓여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나와가지고 또 생각나는 장면이 예선 첫 번째 경기였나요? 윤성민 선수가 구원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명단에 윤성민 선수를 안 넣는 거예요. 그 경기 명단을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윤성민 선수가 갑작스레 강판이 돼서 거의 몸도 안 풀고 그 다음 투수로 봉중근 선수가 올라와서 타선을 좀 잘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불펜 투수로 좀 활약을 하면서 봉중근 선수가 아시안게임 금메달 목에 걸었고요. 다음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뽑혀가지고, 그 당시에는 봉중근 선수가 LG 트윈스 이미 마무리를 하고 있었고, 임창용 선수와 함께 더블 스토퍼 체제로 나오면서 또 금메달을 따는데 2연패를 탔는데 1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중근 선수가 대표팀에 나갈 때도 또 LG 트윈스의 활약과 함께 정말 희생을 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투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후에는 또 오히려 국가대표였던 선수가 LG 트윈스에 왔죠. 김현수 선수도 그렇고, 이제 차우찬 선수도 그 당시에는 대표팀에 많이 뽑혔으니까 FA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좀 왔었고, 또 오지환 선수가 이번에 2018년에 마음고생을 좀 이겨내고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대회는 21년에 열렸지만 어쨌든 간에 오지환 선수가 이스라엘 잡는 오지환 선수 아니었더라면 대표팀이 조기에 좀 짐을 쌀 수가 있었는데, 오지환 선수의 또 홈런 치고 또 수비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는 그런 활약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 같은 대회에서 고우석 선수는 좀 아쉽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야 말씀드리는 건데 차우찬을 뽑는 것보다는 고우석이나 조상우, 오승환을 바칠 불펜 전문 투수를 좀 더 뽑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세 선수 정도만 불펜으로 딱 나올 수 있는, 길게 던질 수 없는 그런 투수였는데 앞선 투수들이 조금 길게 못 가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앞쪽에 좀 멀티 이닝을 하면서 완전히 뒷문까지 무너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거든요. 조상우 선수는 정말 매 경기 나오면서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메달을 따지 못하였고 이런 기억들이 있는데, 또 이 당시에 또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또 박혜민 선수가 영입이 되었고, 또 이 오지환 선수, 박혜민 선수 참 자카르타 때 마음고생이 좀 심했죠. 둘 다 이제 뭐 뽑힐만 했는데 오지환 선수는 그 당시에 3할을 치고 있었고 뽑히는 시점에서, 또 박혜민 선수도 또 중견 수비가 국내 원탑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선발될 수 있는 선수고, 사실은 오지환 선수는 20-20 하고 나서 2017 WBC 때 대표팀에 뽑혔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 외면을 하면서 또 꼭 논란이 될 때 뽑나, 그때 뽑고 아시안게임 때 뽑았으면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논란이 크지는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오지환 선수가 참 그때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대회에서 이제 임찬규 선수도 대표팀에 나가서 홍콩의 앤드류, 매튜, 할러데이 이 선수에게 홈런을 맞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그 대회에서는 뭐 이정우 선수라든지 김재환 선수라든지 이런 타자들이 좀 잘 쳤죠. 근데 김현수 선수나 뭐 손아섭 선수나 이런 선수는 좀 부진했고, 오지환 선수도 이제 대표팀의 현지에서 이제 좀 컨디션 관리를 못하면서 좀 활약이 좀 미미했죠. 그렇게 좀 금메달을, 또 대표팀은 3연패를 했지만 저희 LG 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좀 찝찝한 그런 대회가 아니었나 싶고, 이제 WBC로 또 눈을 돌려보면은 두 번의 이제 WBC 최근의 대회에서는 선수들이 좀 안 좋았죠. 왜냐하면은 2013년도에 타이중 참사, 그때도 대표팀 멤버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이승엽 선수가 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국가대표팀 유니폼을 입었고, 그 당시에 뭐 잘하던 선수 다 뽑혔죠. 손아섭, 뭐 김현수. 그런데 이제 투수들의 컨디션이 올라오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 조기에 탈락을 하고 말았고, 또 2승 1패로 세 팀이 물렸습니다만 TQB, 이 실점 비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닝당 이 실점 허용률, 여기서 이제 득실 비율을 따지는 거에서 밀리면서 결국에는 탈락을 했고, 2017년 대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1라운드 대회가 고척에서 열리고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대표팀 뭐 태도 논란도 있었죠. 지고 있는데 뭐 웃고 있다. 그 당시에 대표팀에 서건창 선수가 처음으로 뽑혔는데 서건창 선수 잘 쳤어요. 그 대회에서는. 그러나 이제 네덜란드를 또 만나고 이스라엘에게 지면서 1승 1패로 같은 조에 있던 대만도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패 탈락할 뻔한 위기였는데 그래도 1승은 건졌다. 그리고 이제 남는 거는 사실은 레드벨벳 슬기씨의 시구밖에 남지 않았나. 그 대회에서는 고척에서 했는데 뭐 그렇게 좋았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13년, 2017년 이 WBC 기대를 많이 하는데 좋았던 기억이 없던 그런 대회였고, 다시 현재로 또 시점을 돌려서 우리 대표팀에 6명의 선수가 뽑혔죠. 정우영, 박혜민, 고우석, 오지환, 김현수, 김윤식까지 6명의 선수가 뽑혔는데, 저도 이제 도쿄의 1라운드 한일전을 보러 직관을 합니다. 참 많은 또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예요. 분명히 또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대표팀이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축구가 이런데 야구는 못하면 안 되지 않냐,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인 전력, 솔직히 일본에 밀리고 이제 앞서 또 나가면 2라운드에 나가면 상대할 팀들과도 조금 애매합니다. 이탈리아도 전력이 나쁘지 않고 또 대만이나 네덜란드나 쿠바나 조금 껄끄러울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기 때문에 전력에 상관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는다면, 또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실력이 대표팀에 가면은 갑자기 향상이 돼가지고 대표팀에서 대표팀 체질인 선수들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함께 LG 트윈스 선수들도 이번에는 또 좋은 활약을 다들 펼쳐가지고 이 대회가 역대급 대회로 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논스톱 토크 마칠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께 재미있는 주말을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